한국여성단체 연합을 설립하게 되지. 그리고 이 부천 성고문 사건은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어. 그리고 6월 항쟁은 제6공화국 설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어.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만든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 만약 한국인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국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소수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이라는 껍데기 안에 중국인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그런 상황 말이야. 한국의 인구가 1억이 되었는데 그중 7천만이 다른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나라를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호주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이 재산의 처분이나 가족의 결혼 등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였다. 1953년 한 여성단체가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어. 호주제 폐지는 가족관계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 그런데 왜 전쟁 중에 그랬을까? 그리고 당시 호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든 게 호적이잖아. 호적이라는 것은 의무증이나 권리증이었던 거야. 한마디로 한국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였지. 여권이 없던 시절이니까. 만약 호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외국인이거나 정상적인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지. 특히 그 시절에는 개인이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은 국적이라고 봐도 무방했지. 호적과 국적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되었던 것은 1960, 70년대 교통수단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시절엔 호적이 곧 국적이었어. 그때 만약에 여성단체가 주장한 대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면 국적도 확인이 안 되는 같은 민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호적은 호적이고 호주제는 호주제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호적제는 호주제와 같은 거였어. (1986년) 부천에서 고문 사건이 일어나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단체를 만들게 되지. 그게 바로 여성단체 연합이야. 그리고 이 단체는 바로 다음 해인 1987년에 한국여성단체 연합을 설립하게 되지. 그리고 이 부천 성고문 사건은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어. 그리고 6월 항쟁은 제6공화국 설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어.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만든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 이렇게 탄생된 조직은 한국에 온갖 해악을 끼치고 있지. 어떤 일을 저질러 왔는지 하나씩 짚어볼게. 다문화 정책. 알다시피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야. 이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조선족이야. 우리 한국인은 혜택을 못 받는데 타국가 사람이 혜택을 받는 상황이지. 그럼 한국 국적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한국인은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한국으로 더욱 모여들 거야. 요약하면 여성부는 외국인에게 한국인보다 더 좋은 특혜를 남발하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한국인인의 숨통을 조이고 외국인을 한국으로 계속 불러들이는 일들을 해왔어. 남녀 갈등. 그리고 또 여가부는 여자에게 더 특별한 혜택을 지원해서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다음은 여성부가 지원 및 사회 분위기 조장을 통해서 생긴 여성 전용 정책 및 사회 시스템, 장소들의 목록이야. 교육 및 채용, 여성 전용 경력 단절 지원, 여성 전용 과학기술인 지원, 여성 전용 창업, 활로 지원,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교통 및 이동, 여성 전용 계단 엘리베이터, 여성 전용 칸, 여성 전용 자전거 주차장, 여성 전용 주차타워, 장소, 여학생 휴게실,
여성 아파트, 여성 전용 쉼터, 제천 여성도서관, 시스템 및 혜택, 생리휴가, 초녀학생회, 부녀자 공제, 성매매 여성 지원금, 여성 이민자 전용 서비스, 여성 전용 인턴 지원금, 여성 전용 취업 지원금, 정책. 2019년 경기도의회가 35에서 59세 취업 희망 여성에게 90만 원씩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조례 통과. 2023년 서울특별시가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로 만 30에서 49세 미취업 여성이 취업 의사를 보일 경우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9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다.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 지원. 2018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성 전용 손해보험. 2022년 자동차 보험 업계에서 교통사고 이후 성형수술은 여성에게만 제공되어 왔던 점이 논란이 되었다. 엄청나지? 이렇게 편향적인 지원 정책이 계속된다면 남녀 갈등 또한 계속될 거야. 또 이런 사회 풍조는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쳤어. 어때? 이 모든 사태들 전부 여성부가 저질러 놓은 짓이야. 계속 이런 여성 특혜 정책이나 사회 풍조가 유지가 된다면 비혼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은 계속 또 떨어지게 될 거야. 6.25 때 침략받은 것은 우리의 영토뿐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 혹시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